네, 앞선 내용 한남대 행정학과 원구환 교수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내년도 예산안 지난 24일 새벽에 통과가 네, 됐습니다. 법정 기한을 22일이나 넘긴 네네. 건데요. 예산안 처리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가장 늦게 이제 예산안이 처리된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고 또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만약 예산안이 늦게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렵게 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예산은 9월 2일 날 제출을 해서 12월 2일 날까지 통과하도록 돼 있는데 한 달간의 이제 차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요거는 좀 준비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좀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을 둔 것인데 그런 준비 기간이 짧았다라는 것이고 또 여야 간의 합의에 의했다 하지만 반대표와 기권표가 상당수가 나왔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예산안 통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예산안이 지각 처리되는 중에도 구태는 또 반복이 됐습니다. 불투명한 심사 과정이라든지 또 이른바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대한 비판 올해도 나왔는데요.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아무래도 뭐 좀 이렇게 관행적인 그런 모습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인 요소들이 또 가미된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부에서 만들어지면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는 상임위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있고 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에 개수조정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상의 모든 대한민국 예산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개수조정 소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한 열 몇 명 정도의 의원들한테 자신의 지역구의 예산을 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서 대부분의 예산이 이제 결정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정치적인 요소, 또 지역적인 요소, 또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요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쪽지 예산, SNS 예산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측면의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협상 결국 여야 원내대표의 단판으로 이제 타결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과정도 비공개였고 속기록도 없다고요. 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국회의원들의 그냥 모든 행동에 대해서 속기록으로 기록하게 돼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개가 돼 있지 않고 전혀 이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알 권리를 완전히 이제 도외시한 그런 경우라 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 상황이 어떻게 증액이 됐고 어떻게 감액이 됐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예. 그 과정이 완전히 무시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예산안을 꼼꼼하게 짚어볼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정부가 9월에 이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면 처리 기한이 12월 2일까지니까 이게 네네. 두 달 정도밖에 시간이 세 달 정도 없거든요. 되는 거죠. 석 달, 네, 예. 네. 길게면 석 달. 이 시간을 좀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네, 국회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상반기 때 모든 결산과 이런 것들을 마무리하도록 돼 있고 하반기 9월 2일부터 시작되는 정기 후에는 예산국회라고 해서 예산만 다루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근데 현재 보면 9월 1일서부터 국정감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예산을 또 부수적으로 또 다루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정감사 기간을 앞쪽으로 좀 땡기고 결산을 앞쪽으로 좀 땡기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문제점 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는 것이죠. 근데 2014년에 이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 때 그 당시에 10월 2일까지 제출했던 그런 기간을 9월 1일을 앞당겨서 한 달 정도 더 시간적 여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너무 관행적인 요소들에 너무 이렇게 몰입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네. 자, 한 가지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 중에 뭐 관행 얘기도 하셨지만 국정감사와 예산 결산을 분리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네네.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법에는 당연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산은 실제적으로 정기회의가 개시 전까지 마무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정기회가 9월 2일이기 때문에 8월 말까지는 마무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지키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요소들이 계속해서 불거분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죠? 네, 법으로 그렇게 지정돼 있으니까 당연히 국회법 128조의 2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8월 말까지 결산을 끝내고 하반기에는 예산을 통해서 또 심도 있는 예산 조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없다라는 것이 좀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